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개인의 성격 특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격,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참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관계 속에서 어떤 성격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장안을 아주 떠들썩하게 하면서 결혼을 했던 연예인 커플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데 그때요, 이유가 성격 차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우리는 들어요. 작년인가? 그 유명했던 송송 커플도 그랬죠, 아마. 성격에 대한 이슈는요, 비단 연예인이나 유명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흘러나와요. 친구 성격이 너무 강하고 드세서 힘들어 라거나요. 우리 엄마는 자기중심적이라 진저리가 나. 또는 우리 남편 말이야, 저 인간은 너무 까다로워서 지쳤어, 살기가 어려워 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성격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말이요, 어떤 분들은 이미 익숙하실 거고요. 또 다른 분들은요,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성격이란 뭘까요?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관계를 맺고 어떤 주어진 환경에 대처해 나가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패턴을 말해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요, 지속되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말해요. 성격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독특성을 들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손가락 지문이 다 다르듯이 성격도 가지각색이에요. 이 성격의 독특성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또 다 다른 것이기도 해요. 성격의 두 번째 특성은요, 안정성과 일관성이에요. 성격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만들어져서 사춘기나 성인기 초기에 굳어지게 돼요.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고정불변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많이 흐르거나 상황이 달라져도 잘 변하지 않는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격 장애란 뭘까요? 개인의 성격으로 굳어진 심리적 특성이요, 부적응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수줍음이 많고 혼자 있기를 좋아했던 어떤 사람이 성장해서도요, 다른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아주 극히 드물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될 때와 같은 경우를 말해요. 성격 장애는요, 정서 장애와는 차이가 있어요. 성격 장애하고 정서 장애, 이 두 가지는요,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우울감이 심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고 의욕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해요. 하지만 성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자신의 성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나 상황이 잘못이라고만 생각해요. 이들도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전문가를 찾기도 해요. 근데 그때도요, 자신의 성격 자체가 아니라 성격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초래되는 어떤 그 힘든 면에만 집중을 해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불화가 생겼다든가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도요, 그 스트레스에만 집중을 하지 자신의 성격을 좀 고쳐봐야 되겠다거나 내가 어디가 이상해서 그런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나 상황 탓만 하게 되죠. 성격처럼 성격 장애도요, 어릴 때부터 조금씩 생기면서요, 만성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오래도록 지속되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있으세요? 그렇다면요, 그 자녀가 부정적인 성격이 고착되지 않도록 어린 시절부터 잘 지켜봐 주셔야 돼요. 또요, 지금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 있죠? 또 결혼을 앞두고
진지한 만남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상대방의 성격을 좀 잘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격 특성과 성격 장애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기준이 있지만 정상적인 성격과 성격 장애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짓기는 어려워요. 동그랗다면 성격 특성이고 세모라면 성격 장애다. 이렇게 구분 지으면 참 편할 텐데 성격 특성과 성격 장애 이 둘은요, 어떤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어떤 사람을 성격 장애로 진단하기까지는요, 매우 조심스러워 한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격 장애는 아닐지라도요, 화를 너무 심하게 자주 낸다든가 팩하고 토라지는 횟수가 잦다든가 폭력적이라든가 고집이 지나치게 세다든가처럼 이런 부정적인 특성이 강하면요, 우리가 관계를 할 때나 일을 처리할 때 또 스트레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 중에요,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성격 특성이 매우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격 장애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격 장애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어떤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요, 현실적으로 더 중요해요. DSM-5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말로는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해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편찬한 것인데요, 현재 연구나 임상 정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신장애 분류 체계예요. 이 DSM-5에서는요, 성격장애를 10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10가지가 다시 3가지 군집으로 또 분류되거든요. 그 3가지 군집은요, A군 성격장애, 또 B군 성격장애, C군 성격장애, 이렇게 3가지예요. A군 성격장애는 여기 화면에 보이죠?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B군 성격장애는요, 보시는 것처럼 4가지가 있어요. C군 성격장애는요, 3가지로 나뉘어요.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요,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성격 장애자들은요, 자신의 성격에 대한 성찰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영상에도 관심이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격 장애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성격장애의 기준이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성격 특성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죠?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 다시 만나요.